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0학년도 서흥유도부 학부모님들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그리고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개념을 학부모님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학교폭력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요즘 들어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따돌림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요즘 들어 학교폭력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한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요약해 보았는데요. 먼저 3년 연속 피해 응답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이 지난해와 비교하여 0.8포인트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폭행 등의 신체적 폭력보다는 집단 따돌림이나 사이버 괴롭힘 같은 정서적 폭력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장소는 교실이나 복도가 가장 많았고요. 또 피해 유형은 언어 폭력이 8.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해자 유형은 같은 반 학우가 거의 절반, 48.7%로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같은 학년의 다른 반 학우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학교도 작년과 올해 학생 선수 인권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초등학생 선수 응답자 1만 8,007명 중 19%, 3,423명이 폭언과 역설, 협박 등 언어폭력을 겪었고 언어폭력 경험자 중 69%는 코치나 감독 등 지도자가 주요 가해자라고 응답했습니다. 초등학생 선수 중 신체폭력 경험자는 12.9%였고 주요 가해자는 지도자와 선배 선수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체폭력을 당한 뒤 도움을 요청했다는 반응은 16%에 불과했습니다. 태권도를 하는 한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은 조사에서 코치님에게 맞는 이유는 제대로 하지 않아서 맞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초등학생부터 폭력을 훈련이나 실력 향상을 위한 필요악으로 인식하는 모습으로 폭력 문화가 재생산되는 악순환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우려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학교폭력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학부모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셔야 되는지 그 요령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자녀와 친근한 관계를 맺고 대화를 자주 나누시며 자녀에게 학교 생활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는 없는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습니다. 또한 자녀가 평소와 다른 성격이나 행동 변화를 보였을 때 더 주의 깊게 진지한 대화를 시도하시고 가끔 이러한 상처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따라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처벌 조치,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사항이 학교에서 논의되고 결정될 수 있음을 인식하시고 정확한 피해 사실과 증거물을 들어 담임교사, 운동부 지도교사와 상의하시고
학교폭력 책임교사, 교장 등의 책임자가 알게 하십니다. 가해자 당사자와 부모는 가급적 감정이 흥분된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보다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하시고 진지한 사과와 재발 방지 각서, 사후 조치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합의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이 있은 후에도 자녀의 학교 생활과 재발 등과 관련하여 계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피해 발생 후 즉각적으로 다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자녀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심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교에서 학생 선수의 육체와 정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학교소체육위원회에 학생선수보호위원회를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담 활동을 통하여 학생 선수의 건강 상태 및 선수 활동 고민 사항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담 일지도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학생 선수, 학교 운동부 지도자와 학교장 간 간담회를 연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개최했는데요. 올해는 현재 코로나 때문에 간담회를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 코로나의 그런 현황을 지켜보면서 간담회를 열 수 있으면 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동부 지도자의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의 찾아가는 스포츠 인권교육을 신청해서 학생 선수들을 위한 인권교육도 실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학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학생 선수는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출석 인정 결석으로 연간 20일 이내에서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선택적으로 실시 가능합니다. 만약 이 학생 선수가 연간 허용 일수 20일을 초과하여 무단결석으로 대회 및 훈련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은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정상적인 학교생활 참여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장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것을 불허한다든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했을 시 대회 출전을 제한한다든지 허용 일시를 초과하여 대회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무단결석을 처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업 결손이 많은 학생 선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각 학년 과정 수료 및 졸업 인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는 최저학력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학생 선수의 학력 저하와 학습권 침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에 따라서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을 통한 공부하는 학생 선수상 정립을 위한 것입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선수고요. 적용 교과는 국, 영, 수, 사, 과입니다. 기준은 50%입니다. 적용 시험은 이론 시험과 수행 평가 연 2회 1학기에 1회, 2학기에 또 1회 이렇게 총 2번 실시하는 건데요. 우리 학교에서도 1학기 때 최저학력제를 적용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선수들의 담임 선생님께 이 학생 선수들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 기준에 도달했는지를 자문을 구했고요. 우리 학교 학생 선수 같은 경우는 모두 최저학력제를 통과한 것으로 1학기에는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만약 이 최저학력 기준에 미도달한 학생 선수는 경기 대회에 출전이 제한되거나 해지됩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운동부 운영, 청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운동부 운영 경비는 무조건 학교 회계에 편입하고 경비 지출 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운동부 운영 관련해서 학부모님들께서 부담하시는 경비 또한 학교 회계에 편입이 되고요.
이러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금 공제 처리를 위해 학부모 교육경비 납부에 대한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학교폭력 교육 그리고 학교운동부 관련 운영 관련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